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세션 두 번째 자장을 맡은 최은숙입니다. 먼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 세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 개발 협력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좋은 발제와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님, 토론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한성 교수님, 질병관리청 정유진 과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과 인종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질서와 사회 여건의 총체적 변화 전망을 파악하고 국제보건 협력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국제사회 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제에 앞서 오늘 두 번째 세션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님을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님으로서 건강보장, 건강권, 건강불평등, 건강체계 개혁 등 건강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 나오니까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화면에 나오는 모양이 좀 못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의원님이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소개에는 국제보건 부분은 없어서 그래도 저 사람이 뭐 무슨 그 사이에 경험이 있길래 국제보건 이야기를 하나라는 걸 잠깐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는 제가 드릴 말씀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민 또 여러 동료들과 했던 고민들이 이제 그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제보건 때문에 직접 현장을 가본 거는 2002년에 베트남에 이제 코이카 사업으로 베트남에 간 거.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여러 뭐 일종의 모니터링 팀이었나요? 평양에 비슷한 시기에 간 거. 그리고 학교에서 국제보건 연구회를 조직한 거. 또 학교에 처음으로 국제보건이라는 수업을 개설한 거. 이런 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고 중간에 국제보건의료 학회가 있었고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의 강권으로 초대 이사장으로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 했던 고민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보건과 국제 보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쪽입니다. 이건 뭐 토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보건의 원리 또는 보건의 어떤 목표 그리고 그 목표나 철학이 갖는 적용되는 범위 이런 점에서 차원의 차이는 없다. 국제보건, 국내보건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같은 차원이고 다소의 방법론과 지리적 경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의 근본적인 지향은 사회적으로는,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건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국제보건이든 국내보건이든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목표라고 한다는 점에서 우선 그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은 첫째 이유가 목표가 같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20분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서두를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하는 걸로 제 말씀은 마치고 구체적인 설명들은 원고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이 국제보건의료에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의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뉴노멀이다 또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 우리 사회 일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실제로 그 말에 부응하는 것 같은 새로운 성찰 또는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있느냐, 국제보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최근에 뉴노멀보다 훨씬 더 국제사회에서 널리 퍼지고 유행하는 말은 Building Back Better라는 표현이고, 보건 쪽에서는 특히 먼저 말씀드린 불평등으로 보면 Building Back Fairer 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회복하는데 과거와 같은 거를 이 노말로 하고 옮겨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회복하는데 더 좋은 쪽으로, 더 공평한 쪽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근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큰 변화가 이제 이 촉발됐던 시기라고 나중에 기억할 것 같아요. 작년 4월 2일 날 아마 국제개발 협력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라는 영국 소재 연구소에서 코로나를 만났으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헬스 측면에서 뭐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겠냐라고 하는 데에서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1년도 더 넘은 건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한 식수와 위생을 유지하고 더 개선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해라. 필수 의료 서비스라는 건 저소득 국가 같으면 말라리아라든지 모자보건이라든지 에이즈 같은 이런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자. 이 말하자면 국제보건의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이미 작년 한 해 전부터 국제보건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새로운 패러다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보건이라고 했지만, 세 번째는 사회적 결정 요인. 단순히 이 거리두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소득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교통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국제보건 또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지금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자체가 스페인 독감 이후에 100년 만에 팬데믹 상황이 이제 됐으니까, 사실은 인터내셔널 헬스 말고 글로벌 헬스, 우리 코피의 이름에도 인터내셔널 헬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헬스로서는 현실적인 경험을 하는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첫 번째 경험일 수도 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전 세계 같이 해야 되는 걸로는 첫 번째 경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 이렇게 이제 아마도 그렇게 초기부터 아젠다가 생겼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인류가 전 세계가 거기에 대응한 것은 거기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저는 이 평가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런 점에서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보건의 현실은 그 사이 있었던 틀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어떤 점에서는 붕괴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WHO 대표적이죠. 미국이 WHO를 탈퇴한 것, 또 뭐 무슨 여러 가지 뭘 한 거, 지금 우리가 백신, 팬데믹 상황에서의 백신의 공급과 보급에 대처하고 있는 바, 또는 국경을 막고 IHR 자체를 무력화시킨 거, 이런 등등이 사실은 그 사이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해온 국제 거버넌스가 붕괴되거나 무력화된 거다. 지금 그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디펜던트 패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또는 팬데믹 트리티를 해서 뭘 다시 해야 되겠다, UN 차원에서 무슨 카운슬을 만들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빌딩 백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생각한 만큼 잘 안 될 거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진전이 있어 보여도 정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새로운 거버넌스로 갈 수 있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상상수 저소득 개발, 이른바 남반구, 더 사우스라고 하는데 신뢰가 글로벌 차원에서 말하자면 글로벌 거버넌스에 신뢰한다고 지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2023년까지가 돼도 전 세계 인류가 백신을 다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팬데믹 조약을 하자, 트리티를 하자라는 것이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 적극성을 보이겠냐? 오히려 제 개인적인 예측은 남남협력에 훨씬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이 우선 이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보건에서 갖고 있는 이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의미, 어떤 계기일 거냐, 어떤 이게 역사적 사건이냐, 어떤 시대적 의미냐라는 것을 되새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보건과 불평등 문제는 뭐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국제개발 협력도 당연히 여러 측면에서 이제 기본적인 불평등 문제에 천착하고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인류 공통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국제보건은 이 그 긴장의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무슨 긴장이냐? 인류 전체의 불평등을 줄이고 완화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국제개발협력과 국제보건의 현실적인 액터가 국민국가라는 점. 이 둘 사이의 긴장관계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제보건에서 높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하는 경제, 도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국가가 국익도 지키면서 말하면 국제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 긴장이 좀 적다고 한다면 국제보건은 사실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긴장관계가 높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국익 차원에서만 봐서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동기가 생기기 상당히 어렵다. 이게 이제 국제보건이 특히 더 왜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을 하고 다른 나라와 협조하고 글로벌 헬스에 더 적극적인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에 상당 부분 배경이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의 취지 또 건강에 대한 우리 인류 전체의 가치 부여 이런 걸로 볼 때 어느 분야보다 이른바 공통의 가치로서의 건강 수준 향상, 건강 불평등 완화가 모든 나라의 국제보건의 기본 원리가 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국가가 주체가 되어 있는 ODA 또 국제개발협력의 현실적인 동기와 마찰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간접적으로 멀리서라도 관여해온 국제보건의 개인적으로 또 우리 사회 전체에
크나큰 딜레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의 고민 사항이고, 앞으로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 국면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고민,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고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불평등이 극심한데 한국에서 과연 전 세계적인 백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냐. 대단히 많은 중층적으로 여러 정치 경제적 요인들이 작동합니다. 거기에 우리 국가 내에 국내적인 인프라가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다 지원하겠다, 백신을. 이렇게 하면 어떤 여론들이 생길 거냐? 뻔한 거죠. 뭐 북한에 지원하는 거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국제보건 또는 보건이 갖는 어떤 보편적인 국경을 넘는 또 인류 전체의 어떤 가치지향, 또 그걸 하기 위한 실천 활동이라는 것에 비해서 그 주체와 가치의 기반이 국민국가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던 이 둘 사이의 딜레마, 이거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도전이라고 봅니다. 이 건강 불평등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중요한 아주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는 국제보건과 관계없이 사회적 결정 요인의 중요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영향을 미치고 주거가 영향을 미치고 고용, 노동이 영향을 미친다. 빈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 국제보건의 문제는 국제개발협력 전반의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현재의 이 보건의 기본적인 이해 방식으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해야 되고, 빈곤에서 탈출해야 되고, 주거가 달라져야 되고, 환경이 괜찮아야 되고, 기후위기에 공통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정설이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제보건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정치 문제고 경제 문제고 그 불평등 구조가 말하자면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불평등 구조, 무슨 백신이다 또는 기기다, 치료제다 또는 국가 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 경제적인 요인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로 국제보건, 특히 한국이 국제보건에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국제보건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ODA와 이 국제개발협력이 기본적으로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국익 중심의 현실론,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했죠. 뭐 그동안 이야기하던 거 다 없어지고 우선 자국으로 다 돌아갔기 때문에 한국도 뭐 당연히 지금 과거에 이야기하던 거하고 비교하더라도 자국 중심주의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백신 문제 마찬가지고 뭐 지원 문제 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보건, 이런 상황이지만 국제보건, 특히 전 세계 인류의 이 분포로 볼 때 어떤 건강 불평등을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보건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현실론 또는 국익론하고 겹칩니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도덕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국제보건은 도덕적 기반 위에 있는 거다. 건강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거에 비하면은 현실은 각국의 여러 이해관계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론에 있다. 현실적으로는 갈등이고 말하자면 이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국제보건의 현실이고 모든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게 한국의 지금 포스트 코로나 국제보건에서 당연히 당면한 현실인데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본래의 보건의 의미, 국제보건의 의미, 말하자면 말은 조금 뭐 어설프지만 도덕론적인 기반, 도덕적인 기반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이제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미 이제 국제보건에서 뭐 여러 차례 진행을 해온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소위 코로나19를 계기로 봤던 이른바 체계 강화, 헬스 시스템 스트렝스닝 또는 그걸 넘어서 분야 간 협력 문제 이거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한국의 국제보건에서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두 가지 지금 하나는 국제보건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뭐 일부 우리 논의를 해왔습니다만은 헬스 시스템 스트렝스닝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가 인프라가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제보건의 기본적인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전문가가 또는 관료들이 또는 어떤 특정 분야 이 프랙티셔너가 열심히 주장한다고 어떤 의사결정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기보다 이 국제보건의 현실적인 기반이 어디 있냐면은 한국 사회 구성원,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여론, 뭐 다르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의 정치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내의 정치적 기반.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공무원, 특정한 정부가 우리 국제보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국제보건 본래 의미에 충실해야 된다가 되려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민들이 그런 정치를 지지하고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또 그런 관료들의 지지하고 그런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이 기반이 없고서는 이 국제보건의 제대로 된 어떤 원리를 확립하고 그 원리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보건을 위한 국내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토대가 대단히 중요하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코피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또는 코이카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국내 기반을 조성하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요약하면 이른바 도덕론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창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제 경험에 대한 소개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사회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부각시켰고 이와 더불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실했다는 사실과 국제보건의 핵심 가치인 건강, 불평등, 감소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붕괴가 되었고 무기력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제보건 협력에 대한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고 도덕적 권위를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김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발언은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성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의 조한승입니다. 오늘 코피 1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여러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게 돼서 저로서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우리 김창렬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논문도 이제 사전에 읽었고요. 오늘 또 그 논문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그 내용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제가 뭐 딱히 뭐 반박을 하거나
그걸 뭐 부정하거나 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고요. 특히 글로벌 보건협력에서 정의와 도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논의들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이제 보건의학적인 그러한 논의에 이제 치중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보건협력을 이제 정의 그리고 인도주의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해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사회 정의라는 그런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것이 보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보건의학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중요한 이슈를 이렇게 부각시켜 주셨다라는 점을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특히 그 보건 그 국제 협력을 단순히 국가 이익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국가 이익의 어떤 외교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러한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점에서 그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를 둘러싼 뭐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뭐 차별 또는 뭐 낙인 찍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작년에 요맘때쯤이죠.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퍼져나가고 할 때 중국과 미국 사이의 대응, 그때 좀 지금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세상은 굉장히 달라졌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렇고 보건 위기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어떤 패권 경쟁의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참 안타깝죠. 중국을 망신 주겠다 또는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협력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국가들이 대결, 이 보건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제로섬적인 그러한 것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보건 관련된 정보를 무슨 군사 정보처럼 이렇게 숨기고 왜곡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나타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팬데믹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창익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의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 공공재의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나이나 지위나 또는 국적이나 이념이나 정치 체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접촉을 하면 걸릴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이동과 접촉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 문제, 이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초기에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감염병에 걸린 사람 또는 감염병이 퍼진 나라를 문제가 있는 나라라든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든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나쁜 사람 심지어는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왜 그 병에 걸렸냐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도주의적 정의, 보건에 있어서의 인도주의적 정의의 문제와 또 우리 김창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게 항상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가 있을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정치인들께서 국회의원들께서 와 계신데 좀 우리 국회의원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이제 우리 코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보건 협력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국가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뭐 물론 편협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국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어떤 정의 개념을 수용하는 그러한 국가 이익의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국가 이익을 누가 설정을 하느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입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이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 이익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또 동시에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국가 이익을 설정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창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일본 얘기를 하면 조금, 요즘 일본 얘기하면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보건협력 외교는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발전을 했고요. 우리보다 지금 현재 앞서 나가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일본의 그 보건협력 외교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참의원을 지냈던 타케미 게이조라고 하는 일본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치학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보건의학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국회의원으로서 일본의 그 건강보건 정책의 수립 그리고 그것의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특히 일본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건협력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2008년에 그 일본에서 G8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그때는 G8이었습니다. 러시아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보건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을 시켰고, 일본이 거기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타케미 게이조라고 하는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리더십 전략을 구축을 하고 일본의 어떤 국제적인 그 보건 협력의 역할, 이것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일본이 주도해서 유엔에서 국제위생회가 제정이 되기도 했고, 또 열대성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소를 이제 일본이 만들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부터 일본은 그런 걸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어쨌든 정치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 이익과 보편적인 가치, 이거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 K-방역에 아직까지는 저는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너무 홍보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걸 좀 그걸 이제 좀 초월해서 보다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정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복지부 장관께서도 나오셨는데 지금 가셨습니다마는 한중일 3국 간의 보건 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그것이 무슨 기능을 했는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한중일 사이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유사한 식생활이라든가 생활 습관, 주거 생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문제 이런 것도 비슷하고 만선 질환 문제도 비슷한데요. 이런 것들은 국적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 또 갈등을 떠나서 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백신에 관련된 얘기는 아까 김창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차별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빨리 해소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한성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여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병관리청 국제협력 담당관 정유진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포럼에 토론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좌장을 봐주신 최현숙 의원님, 그리고 발제해주신 김창학 교수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국제보건 측면에서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감염병 분야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이제 개청된 이후에 이런 이제 국제보건 파트에서 단기적
중기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작년 초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는 이제 단 한 국가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유례 없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이제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각 그 한 국가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그 모든 국가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시켜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간에 이제 말씀하신 김창욱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도덕론으로 좀 회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잃고 건강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도덕론적인 접근을 이제 다시 회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잘 지적을 해주셨고, 그에 더해서 저는 이제 각 국가들한테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특히 이제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정부 단계에 있는 이제 저희 관료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보다 큰 현실론적인 명분도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한 국가만이 안전하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도 국제보건에 있어서 좀 투자를 해야 되고 도움을 서로 나눠야 된다라는 명분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국제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연대가 강조되는 그런 사회로 진입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자적인 관점에서는 WHO에서 이제 다양한 독립 패널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감시 정보라든지 경보 시스템, 그다음에 대응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이제 많이 이제 내놓고 있고요. GHSA나 이제 다른 국제적인 메커니즘으로도 다자적인 시스템 차원에서의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국제 거버넌스가 그러면 잘 작동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더해서 좀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그 거버넌스나 새로운 시스템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감염병의 대응은 그 안에 있는 행위자들의 그 역량, 그러니까 국가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를 시켜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개도국 보건 취약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자원이 없거나 아니면은 역량이 없거나 그래서 이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줄 거냐, 글로벌리 이제 새로운 거버넌스를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개도국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 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WHO는 IHR 국제보건규칙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병 관리를 진행을 해왔고, 질병의 이제 국제적인 전파를 관리하고 각 국가가 감염병 대비 대응 역량을 구비할 것을 이제 요구하는 체계로 진행을 해왔지만, 이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으로는 코로나19 같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대응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차원에서 이런 공백을, 그러니까 국가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결국에는 ODA가 조금 더 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단기적으로 ODA의 특히 이제 감염병 분야에서의 방향은 보건 개도국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그 국가 내의 시스템을 좀 더 재정비하고 하는 데에 조금 더욱 더 역량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이제
작년부터 진행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성공 사례로 평가를 현재까지 받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영국이나 뭐 캐나다 이렇게 선진국뿐만 아니고 이제 개도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많이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제 요구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뭐 화상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저희 청에서는 이제 보건 취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한다든지 전 세계의 이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좀 기여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코피에서 이제 그 다양한 보건 분야에, 국제보건 분야에 이제 ODA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질병관리청은 이제 내년에는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협력 사업을 신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그 인프라나 이런 부분의 지원뿐만 아니고, 질병관리청이 좀 잘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든지 기술을 지원하는 분야들, 이런 분야에 좀 집중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는 부분이 이제 김창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포인트, 헬스 시스템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코피랑도 저희가 최대한 협력해가지고, 이제 아까 그 우경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보건의료 분야의 ODA에 보다 내실화할 수 있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유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글로벌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한성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우리 김민석 위원장님도 계시는데요. 교수님께서 글로벌 보건 협력 정책 과정에서 국익과 보편적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일본 정치인이 활동하는 그런 사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혹시 한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저는 오늘 토론하러 나왔는데 저한테 질문을 주시니까 좀 난감하긴 한데요. 일단 뭐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져서 이게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제 그부터 시작이 될 거고, 아까 김민석 의원께서 처음에 이제 기조 발제를 연설을 해주셨는데 제가 공감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여기에 그냥 우우 달려드는, 그리고 또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정략적으로 이게 어느 당파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국익이라는 차원과 또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차원을 동시에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측면으로 그 정치인들께서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국가의 발전으로서,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그 국회의원분들께서 정파를 초월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신 김창혁 교수님, 조한성 교수님, 정유진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관심을 또 가지시고 여기에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두 번째 섹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